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이제 알톤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리점의 영업력과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했는데, 기존의 대리점의 영업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 대리점이랑 그 유통업체 합치면 1000개가 넘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기존에 카카오 택시와 같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전기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대여하는 부분 사업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동행이 있고요. 오늘 제품이 현황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무 리스크적인 부분 알려드린 다음에 기업 가치와 차트를 비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품이 현황부터 보도록 하시죠. 예, 알톤의 자전거 스페이드 S고요. 이 스페이드 S가 이제 제가 제품 후기를 좀 봤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만족하는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좀 좋은 자전거 같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기 자전거 시장에 대한 과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과거 자료 가지고 온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자료가 좀 제법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장분이 좀 좋았었고, 절대량은 좀 달랐었는데 성장치가 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좀 약간 증명이 됐으니까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7년 경우에는 약 2,300억의 시장 가치가 올라올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1,000억이 안 됩니다. 그 상황이고, 2027년까지 좀 미래성 있는 산업에서 알톤이 전기 자전거를 만들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톤의 이제 생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란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주식에서 알톤 스포츠는 국내 유일 대규모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보셨다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 현지에 자가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중국의 제2 생산 공장 완공으로 프레임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다. 지금 중국에 공장이 2개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에는 양조 공장이 있고, 공장이 총 3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전기 자전거 절변에 집중할 예정이며 글로벌 진출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두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리스크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중국 공장 때문에 그 알톤이 현재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 3분 있다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알톤이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알톤의 이제 자전거들은 전기 자전거, 그리고 공유 자전거, 생활용 자전거, 경주용 자전거, 레저 자전거 다양하게 만들고 있죠. 자전거 전문 생산업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여 개의 대리점과 유통점이 있고, 그리고 도소매 업체와도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발 업체들은 못 이깁니다. 왜냐면 기존의 유통망이랑 영업력을 다 장악을 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국내에서 1, 2등 다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주 상황이 이제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지금 판매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영업력이 강하고 시장에서 진입 장벽을 높게 이제 후발주자가 못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탄탄하단 말이죠. 고객도 탄탄하고 유통도 탄탄합니다. 그 상황에서 추가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제목에 말씀드렸던 전기 자전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을 하는 전기 자전거인데, 지금 납기가 2024년 5월 31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1차 주문량이거든요. 2차 주문량은 이제 시장의 수요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처럼 일시적으로 수요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밑에 보세요. 일반 자전거, 지자체, 그리고 이제 그 납기는 끝났지만 계속 이제 일반 지자체에도 납기를 했죠. 지금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에서 더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또 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밀고, 그리고 카카오가 밀게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 이제 이 분야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가 이제 알톤이 좀 장악할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우선은 영업력이 좋다, 그리고 미래적인 부분에서 전기 자전거에 대한 선점이 좀 확률이 높아졌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가 동시에,
리스크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저는 뭐든지 양면성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적인 측면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 리스크적인 측면은 이겁니다. 12기부터 14기인데 14기가 2023년도거든요.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연속으로 적자가 나왔죠. 단기 순손실이고요. 영업이익은 그나마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2021년도랑 비교를 하면 그 떨어진 수치가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매출액이 크게 줄어서겠죠. 매출액이 준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원가율 부분이고 환관 비율 부분이에요. 동종 업계 대비로 이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한 7%, 8% 정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환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산업계보다 10%나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는 원가율이 높아진 계기, 그리고 판관비가 높아진 계기가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 공장입니다. 지금 중국 공장 한번 보실까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2%였죠. 가동률이.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1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동률이 낮다는 말은 뭐를 뜻할까요? 첫 번째, 중국에서 이 자전거가 안 팔립니다. 아예 안 팔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가동률이 10%가 안 된다는 거는 좀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전체 매출 원가 부분에서 매출 원가를 상승시키는 사유가 돼요. 왜냐면 가동률이 보통 일반적으로 60은 아니고요. 한 50% 혹은 40% 어떤 구간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이 구간을 안 넘기면 고정비 절감 효과를 못 누리고 원가 절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9%면 매출 원가를 올리는 사유가 되는 거죠. 게다가 중국에는 공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그에 따른 그 부분에서 지금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언젠가는 중국 공장에서 철수한단 말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지금 단기 순손실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전체적인 큰 사유는 중국 같고요. 아마도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제 수출 활로를 아마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공장을 돌릴지 폐쇄를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고요. 왜냐면 아까 판관비 높은 것도 보셨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판관비에 포함이 됩니다. 매출 원가에도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가 높이는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판매 개척이 안 되면 이 공장을 철수해서 외형을 낮추든지 아니면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을 하든지 그게 지금 알톤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알톤의 리스크는 중국 공장이다. 이제 여기 이거는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성장은 했죠.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갈 때는 이제 역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장에서 이제 만드는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줄어들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중국 공장 가동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업이익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다 가감을 하고 나니 2년 연속 적자가 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2022년과 2023년에 그 실적은 안 좋죠. 그러면 지금 알톤이 증시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새로운 판매 개척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우선은 IR 부서는 해당 답변을 좀 잠시만 좀 미루더라고요. 한 달 정도 뒤에 한 번만 더 전화 주면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보름 내지 한 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팩트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그 알톤의 그 기업 가치를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매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톤의 기업 가치는 제가 구한 거는 3,700원 정도고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참조용으로 스십사하고 만든 자료고 그 투자의 절대적인 지표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현재 기업 가치 측면에서 주가가 고평가가 됐는지 저평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도와드리려고 만든 자료거든요. 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주당 3,725원이죠. 그러면 한번 알톤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톤의 주가인데 2023년 4월 18일부터 이제 떨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솔직히 그 2023년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이제 치고 내려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좀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좀 약간 반등하는 흐름은 좀 보이죠. 하지만 현재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이제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 보이는 60일선에 한번 닿을 수는 있겠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봐야 돼요. 현재 상승 모멘텀은 현재적으로는 저평가다 이거 말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상승 모멘텀이 나오려면 일본이든 미국이든 해외 판매 개척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상승 모멘텀이 보일 때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